배워야지 할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담당 김기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9월 모의고사 응시하느라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무사히 잘 틀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과 함께 2년 전에 한국사를 통해서 교실에서 공부해봤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까먹은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한국사 공부를 한 지 오래돼서 이제 자신감이 떨어질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9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채점해 보시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우연히 맞췄던 부분이 있다면 해당하는 문항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복습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름방학 때 선생님과 함께 반가운 교실을 통해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총평부터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이번에 분석해본 결과 이번 9월 모의고사는 6월 모평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좀 어려웠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한국사가 뭐 이제 4, 5년 전에 따지면 이제 문제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영향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만만히 보시는데요. 그거는 한국사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해당한 말이지. 한국사가 기초가 모자라거나 공부를 안 하는 학생한테는 턱없이 모자른 과목이 한국사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이번 모의고사 지문 자체가 수험대 강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은 지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까다롭게 생각하는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좀 어렵다고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네, 물론 이제 기초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데 포인트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화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연계율인데요. 한국사는 다른 과목과 달리 수능 특강만 교재를 삼습니다. 그래서 14문제 정확하게 7%의 연계율을 맞췄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항상 20문제 중심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선사시대 하나, 고대사 둘, 고려시대 셋, 조선시대 넷, 근대개화기 셋, 일제강점기 넷, 그리고 현대사가 셋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 2쪽이죠. 전근대사. 뒷부분이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3, 4쪽. 이렇게 문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라 문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기 좀 안 했거나 까먹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3번의 백제무용 문제가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우리 2년 전에 2학기 때 내신으로 공부를 안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통일사,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안 배웠던 부분이라고 간과하기 쉬울 부분인데요. 6.25 전쟁, 4.19 혁명, 통일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연표 순서 여러분들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17번 같은 문제는 연표를 주긴 줬는데 대놓고 가나 사인 시기를 물어보면 불구하고 대놓고 연표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통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것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답도 무난했습니다. 20번은 같은 문제 반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사 문제 보실 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잠시 후에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선사시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의 사진으로 난 적절한 것은 보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했던 그 구적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아니겠습니까? 자,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이 시대에는 농경이 있고 청탁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거가 문제 풀어야 되네.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긴 합니다. 그치? 신석기 시대. 뭐 우리가 떠올릴 만한 것이 있다면 뭐 비쌀분이 또 토기라던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물어볼 게 그밖에 없어. 답은 몇 번? 당연히 1번입니다. 자, 나머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해반상형판은 항상 나오는 고려시대 인물 알려져 있고요. 앙부일구, 요거는 조선 전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세종대왕. 자, 범위생. 이거 중요합니다. 변한 겁니다. 철기 시대를 말하는 것 중에서 요거는 이제 일본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배웠고요. 석굴암 본종불상은 통일신라 시대. 뭐 신라 중대가 맞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어렵지 않았어요. 자, 2번. 자, 인물이 나와 있는데요. 저 문제 보실게요. 다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3점짜리입니다. 자, 역사의 라이벌인데요. 뭔가 이제 이렇게 가가 싸우고 있나봐.
김부식이랑 가가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자, 근데 김부식은 뭐라고 하냐면 칭제 건운을 반대하고 금나라 정벌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를 책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요 시대에 김부식 무슨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고려시대 사람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고려 전기 때 사람이기도 했었고, 요때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을 몽골 귀족의 사시대라 말합니다. 그래서 김부식과 함께 싸웠던 라이벌이었다면 당연히 누가겠어요? 우리 스님이었던 묘청이었죠. 그래서 개경파 세력의 몽골 귀족과 서경파 세력의 묘청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제권을 주장했었고, 풍수지리살과 함께 불교를 강조했던 요 모습, 묘청의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수경천도 운동 뭐 이런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묘청입니다. 골라볼까요? 자, 정방을 설치하였다. 자,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 거 정방. 요거는 무신 집권이 있었던 상황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최우인데요. 최우 몰라도 됩니다. 이거 말하면 됩니다. 고려시대고요. 자, 구작당을 설립하였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최충이라고 하는 그 앞선 시기에 썼던 고려 전기의 인물입니다. 좀 달라요. 자, 명예춘을 내세운 사람이라면 이거는 최이편입니다. 무슨 최씨네요.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배웠을 것이고, 우리 옛날에 배웠을 때 도끼 그림 하나 갖다 오면서 우리 강화도 주역 매실 때 이 도끼 치시고 맺도록 하시오 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다는 모습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죠? 서경전도운동. 자, 수순도 결사를 주장했다면 이거 정답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스님이지요.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 나왔던 진울 스님, 고려 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답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할 탐구 주제로 아주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탐구 주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쌤이 아까 드렸던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좀 소홀히 했다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요 3번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 승려 도침과 복신이 문의를 거느리고 주류성을 거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반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신과 도침은 아닌데요. 이후 외국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의자왕의 아들 부영풍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의자왕 무슨 나라예요? 백제예요. 자, 근데 우리 알다시피 백제는 왕씨가 부여시잖아. 그래서 의자왕이 아니라 당연히 부여풍이고, 원래 의자왕의 원래 이름도 부여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자왕의 그 관련된 모습인 것 같아요. 백제 상황이고, 흑치상치가 흩어진 부사들을 모아 임존성으로 수비하자 열을 못되어 소식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소정방 당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해요? 그래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라가 이미 망했지만 복신, 불침의 반란, 그리고 흑치상지의 붕괴는 멸망했던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백제 부흥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적어도 660년 이후 상황이겠지.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적어도 이런 흐름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포인트가 있다면 의자만 때문에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해요. 자, 답은 답이 있네요. 몇 번? 1번. 자, 위정척사운동을 영향이었던 아까 설명해 드렸던 최익현 가르는 모습일 것이고, 4군 6진의 기적의 결과라면 영토확대가 되겠는데, 이거는 조선 전기 상황. 자, 삼별초의 형제의 과정이라면 고려 후기, 몽골의 침입과 관련된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국권운동이면 조선 후기, 병자호란 이후에 표정을 중심으로 하는 국권운동의 진행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었어요. 4번입니다. 가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사회사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늘 물어보는 사회사가 대부분 이제 주민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풍리 3년 중에서도 특수한 모습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시대를 물어볼까 봐요. 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자, 우리 요 시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신라 중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대표적인 왕이 하나 있다면 신문왕이 있었지요. 그래서 진골 세력을 수청합니다. 그치? 하지만 강수와 서총 같은 이런 세력은 왕한테 도움을 주게 되었으니 정치적인 조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 같은 가하 세력은
침출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당나라 빈공과를 통해서 학교를 했었고 유학을 배우고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삼국통일 과정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대를 잘 막지 못했던 비운의 천재, 바로 최초의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여왕의 때는 진성여왕에 대해서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이상한 그 역사적으로 말이 많았던 왕이었다고. 그래서 요 세력, 다시 말하면 신라 중대 때는 왕의 권한에 도움을 주었지만 신라 하대 때는 오히려 후삼국의 통일에 도움을 줄 정도로 신라의 중앙정부에 반감을 드러냈던 세력, 무슨 세력입니까? 육두품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육두품, 그리고 농민봉기, 풍수지리설, 선정불교 같은 일랑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성장하였다. 누구예요? 건문세족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상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성리학을 토대로 사회개혁을 추진했으면 같은 시기점 좀 뒤지. 이거는 신진 사대부. 그래서 조선 건국의 세력이 됩니다. 자, 비변사를 장악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 상황이죠. 근데 비변사를 장악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세부 정치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세통함은 조선 후기 정도. 자, 서호가 혁명을 토대로 홍천사를 장악했다면 요거는 살인파 또는 살인 세력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조선 중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골품제의 제약으로 최고한테 오지 못했다. 각 5번이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경제 상황 문제 나왔네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조선을 내려 이르기를 이제부터 유통하는 은명. 아이고, 우리 한국인이 항상 강조했던 고려시대에 몇 가지 동전 내지는 화폐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권원중고도 중요하지만 은명. 지금 조금 강조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무역을 팔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속칭 활구라고 하는 고려시대의 고유화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고려시대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같이 문제 볼까요? 나머지는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고려. 자, 지계학원에서 지계를 발표하였다. 지계 나오면 이거 무슨 시대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대한 제국정부지. 다시 말하면 광무개혁 말하는 거. 자, 경남도의 외국상에 다녀왔다. 당연히 맞습니다. 특히 유명했던 것이 우리 아라비아상에 다녀왔던 명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뭐라고 합니까? 전시과라고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은 3번. 자, 마지막 대동법의 시행으로 국민운동했다면, 자, 우리 요 시대 뭐라고 해요?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대동법, 균역법 어떤 식으로 준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었던 전시과 의명도 항상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이쪽에서 문제풀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이쪽입니다. 미추치 왕에 대한 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저 왕 물어보고 있네요. 무슨 나라 왕이십니까? 최승로의 신호의 28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모습을 조금 더 사실 이것만 문제 풀 수도 있는데요. 12목이 지방간을 파견했던 모습, 그리고 불교를 축소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승로가 유학자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질문이 내세를 구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구하는 현세를 구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했어서 유교를 중시해야 되고 불교를 조금 이렇게 덜 강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이 있다면 의창 설치, 삼명창 설치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거는 고려의 6번째 임금님이었던 성종.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늘 물어보는 시기가 있다면 고려시대의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 정도 네 가지는 꼭 구별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성종 시대에 있었던 정책 불러볼까요? 자, 국자감을 정리하였다. 다음 1번입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 때에 있었던 최고 교육기관 맞습니다.
자, 동국대전이면 자, 성종은 성종이야. 하지만 조선시대 성종이겠죠. 고려시대가 아닌 조선시대입니다. 자, 3번 훈민정음만 보면 이거는 세종대왕이죠. 마찬가지로 조선. 자, 군기부처 실시했으면 요거는 가보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보기업 디테일하게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1차 가보기업이 해당되겠죠. 자, 전면운동도감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공민왕후의 신분을 등용해서 만들어진 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에서 의도는 5번을 고르게끔 하는 한종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1번. 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약간 이제 순서 문제로 보입니다. 왠줄 알아? 순서. 자, 의도정부를 반대한 이성계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면서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도로 풀 수 있긴 해. 왜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연도를 풀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연도 물어도 되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상황이 지금 가정법이라고 하면 신인사내부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권무수를 갖고 있었던 그 토지를 몰수하는 과정이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경제적인 권력을 이제 얻는 과정이었었고 여기서는 정치적인 권력을 얻는 과정이었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성계의 그 유턴 상황 뭐라고 하냐면 위화도에서의 유턴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골라야겠습니까? 1388년에 있었던 위화도 폐륜을 고르면 되겠지요? 딱 볼까요? 답이 있긴 있지. 그 다음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근역법 실시 이거는 영조 때 있었죠. 그래서 조선 후기 상황이고요. 자, 대가정복이면 이거는 신라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진흥왕. 여러분들 진흥왕의 업적은 꼭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병인양조 발발이면 요거는 조선시대죠. 1866년인데요. 여러분들이 근대개혁이 정도의 몇 개 연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고요. 한일국단이면 이거는 김구가 만들었지.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만들어냈던 의열투쟁의 집단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30년 만들어져서 32년에 활동했던 우리 윤봉길 우리 이목창 이거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 자, 8번입니다. 미추칭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가 무엇인지 색깔을 좀 넣었습니다. 자, 안 보여서 자,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그는 자, 일단 왕자의 난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지요. 자, 몇 가지 업적이 나와 있는데 사병을 확보하고 아이고 조선의 제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 태정태세 문단세라고 하는 그 조선의 역대 왕조를 외우시는 문제 풀 수도 있는데요. 그거 못 외운다 하더라도 사병학파를 외우실 수 있겠고 하나 더 해볼까? 호평법 실시 그리고 양전사업 우리 이 정도면은 다 힌트나 준 겁니다. 아시겠죠? 특정에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여기 이제 답을 보시겠지만 그 다음 시기에 있었던 의정부 서서제와의 차이 공부하는 것도 아마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셔야겠습니다. 3점 주기에 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 세 번째 임금 태종 이방원의 업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선택지 볼게요. 어린이날 정하였다. 이거는 방정환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근대개혁 때 있는 사람입니다. 근대개혁 말고 일제강점기. 그래서 이제 천도교 믿었던 사람이라서 지식이고요. 자, 금강갈방 보면 이거는 신라는 신라인데 그 앞에 있었던 거품왕입니다. 자, 우리 이번 모의고사에 대가야정복, 금강가정복 다 나왔습니다. 제가 쭉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노배한법을 시행했으면 이거는 광종입니다. 자, 아까 우리 배웠던 송종 정답 나왔었지. 여기 이번에 광종이 피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광종이나 공이라고 물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조직계제 답 당연히 4번이고요.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으면 요거는 진흥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지금 그 삼국시대 내용이 백제 부흥운동이 나와버려서 문제가 좀 어려워졌는데 여러분들 진흥왕의 업적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자, 가이드라갈 장면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제22대 왕이 되었고 개혁군주가 나와 있고요.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왕권 강화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이거 물론 알면은 셀 수는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모른다고 칩시다. 규장각, 장용령, 이 정도 힌트 줬으면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왕 중에 하나인 세종대왕과 정조 정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규장각이 나왔고 장용은 나왔기 때문에 정조를 당연히 문제 풀 수 있겠지요. 그럼 항상 물어본 세트 아이템이 있다면 당연히 뭐 규장각 검서관의 기록이 있다거나 여기 수원화선 나오겠지만, 아니면 시대풍공정책도 물어볼 수 있겠고 다양한 말들이 많을 겁니다. 정조는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나머지 말 보겠는데, 사실관 제도를 실시했으면 이거는 폐조 왕권입니다. 무료죠. 자, 대한 국제면 이거는 고종입니다. 어느 나라? 조선의 고종. 참고로 고려시대에도 저기 고종이 있었어요. 자, 답은 한번 이제, 자, 당연히 잘 나오는 정답입니다. 자, 오사국을 정복했으면 지증왕.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 공부하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삼국시대 하다가 공부 막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택지가 나눠서 신라의 왕들을 다 몰아봤습니다. 노급을 폐지했다면 이것도 신라 왕이지. 근데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통일신라의 신문왕. 왜냐하면은 관료조는 찍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조업조뿐만 아니라 나머지 왕들의 정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쪽 마지막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해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납속책과 국명적 서원의 투타 상소운동을 말하고 있는 시기. 자, 여러분 이거 단어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서원이라는 사람들이 직접 상소를 전개해가지고 사회적인 진출을 활발했던 시기를 묻는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역시 여기서 답을 아셔야 되긴 하는데요. 어느 시대에 보시면 되겠습니까? 조선 후기의 상황으로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말은 물론 의미가 없어요. 네, 다음 편에서 저는 후기로 문제 고르는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자, 신라말 농민공기의 과정 처음 관련없고,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 사회의 형성 관련없고요. 고려 무신집권의 하층민의 정황이면, 자, 뭐 골라야 되냐면요, 이거는 망의와 망소의의 공기 정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조선전기 수직체제의 변화가 있다면 요거는 관련없지. 조선 후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답이 5번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칠판 한번 지고 나서 그 다음 3쪽에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우리 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당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정 충북 연해가 밤에 있었으므로 박영규를 중심으로 한 우리 세력은 그 당시에 원래 명령을 받고 마음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사실은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자, 우정 충북의 변, 당연히 같은 변이지.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요, 갑신정변과 이모블랑 같은 그 상황을 물어도 문제는 항상 이렇게 가상의 사료를 주거나 아니면은 항상 이야기를 만들어줘가지고 다르게 물어볼 수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이야말로 응용해서 만들어지는 가공의 형태의 자료를 해석할 때 필요한 단어를 뽑는 요 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를 모두 풀어보라고 하는 게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그래서 이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속을 주도했다. 자, 잠깐만. 요 세력 해야겠지? 그럼 당연히 이거는 급진 개혁파의 상황을 고르면 될 것 같은데요. 예속을 주도했다면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 상황이었는데, 남인 세력과 서인 세력, 소위 말하는 분당 정치 모습 말하는 거지. 조선 후기 상황이고요. 자,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면, 자, 요거는 김구랑 김규식이라고 해서, 요거는 1948년, 정확하게, 요거는 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대 이정철 설치를 건의하였다면, 요거는 이제, 흥선대원군 요 집단 상황이니까, 글쎄요, 이거는 임술민봉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19세기, 중반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인민평등권의 지정을 주장하였다. 네, 요거네. 왜냐면은 이제 그 급진개혁파 세력이 굉장히 초기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인민평등권과 같은 민주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답을 4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교정동감을 통해서 세력을 강화했다면, 자, 교정동감이면 이거는 최충원이 만들었던 기구라서 요거는 무신 정권이라고 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넓게 갑시다. 다음에서 4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각 단체를 물어보고 있는데 무슨 단체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풀 때 연도가 나오면 큰 힌트가 될 겁니다. 왜냐면 적어도 그 시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접근하는 이 문제 방식이 그 시기가 있다면 그 교과서의 쪽수 전후로 나와 있는 단체나 사건을 기억하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만민 공동회라는 것을 개최했다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누굴 싫어했냐면 러시아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군사교관과 재정공무관을 철수하라고 강하게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국권수호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 만민공동회를 추진했었고, 러시아를 비판하는 세력이 있다면 무슨 단체가 되겠습니까? 독립협회가 되지요. 네, 물론 독립협회 실제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기서는 이제 독립협회의 우리 국권수호 운동에 대한 모습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풀어볼까요? 자, 일제 항고지 개방권 요구를 처리시켰다면 요거는 보국안민이라는 단어의 줄임말 보안에 되겠습니다. 1904년 상황이고요.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했다면 자강 대한 1907년 상황. 자, 근대식 의회세력 추정했죠. 당연히 맞지. 왜냐면 이 단어랑 관련된 우리는 것을 뭘 할 수 있냐면 중추원 설립을 그 당시에 생각했었기 때문에 중추원 관제에 대한 고종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한국과 축법 통일안을 지정하였다면 이거는 조선어 연구회, 이거 일제 강점기 상황이죠. 자, 그 나라 운동을 주도하였다면 요거는 신문사인데요. 언론사 중에서 조문아나? Do you know 조문?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동아일보를 물어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1931년 정도 상황 되겠는데요. 연도가 중요하지는 않고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민족 대농 운동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번. 자, 미출친 조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하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시기를 알 수 있는 나라 내지는 요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를 보시게 되겠는데, 군대가 치욕을 겪었다고 합니다. 졌나봐. 서울에 대한 군대 지휘관들은 이 소식을 들은 후 황제의 명령을 접한 다음에 부두로 돌아와 병사들에게 모두 무기를 반납케 했다고 합니다. 왜? 군대가 사라지나? 자, 그런 상황에서 일부 병사들에게 보이나였던 군대 해산식은 예정보다 늦게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협박하는 세력이 있는 게 일본 세력이 있었나봐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일본 세력의 강한 압박 속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해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연도 적어볼게요. 몇 년 상황입니까? 1907년 8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대 해산 상황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저항에서 우리 이제 항일 의병 운동 중에 정비 의병을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왕이 부당 조정을 정비하였다. 신문왕은 언제야? 통일신라 시대죠. 당연히 관련 없고요. 자, 최무선이 확보로 왜구를 격퇴했다면 이거는 고려 후기 상황. 자, 홍규민대가 평안도에서 난입했다면 이거는 19세기 상황인데요. 연도는 1801년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조선 후기 세조정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건일의 행선청에서 일본을 밀쳤다면 이건 임진왜란이죠. 자, 이번에 임진왜란 문제가 잘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긴장 안전하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답은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의병 뭐라고 한다고?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수능을 위해서 을미의명, 을사이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그는 일제에 맞서서 무장군의 투쟁을 벌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식민통치기관 파괴 같은 방법으로 굉장히 살벌하게 싸웠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한인 무장부대였던 조선의용대를 편성했다고 하네요. 자, 이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이후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건국군의 총사령관이 아닌 부사령관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약산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면서 선생님 옛날 수업 시간에 몇 가지 영화의 그 부분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뭐 밀정도 있고 암살도 있었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은 지금 의열단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혁명당은 1935년 상황으로 생각해볼 수 있고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의용대는 1938년 한커우에서 활동했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한커우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한커우 우리 올해 굉장히 큰 유행을 타고 있는 우리 우한 어딘지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우한이 그 지명 이름이 한커우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하는 부사령관 당연히 1940년 상황이거든. 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약산 김원봉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청해지면 설치했으면 이거는 보고 이마트 보고 식당 보고 장 보고 의열단에 참여를 할까 당연히 받지 맞는 사람이니까. 자, 몸의 심사를 조술했다면 정야동 대동여지대를 제작했다면 김정호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뭐 여러 가지 인물이 있겠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금융실명제 정말 실시를 물어보는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 정도로 문제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쪽의 마지막 문제 여기 누구 있죠? 자, 가범이 적용된 시기에 적은 모습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법인지 볼까요? 자, 일제 독립운동은 탄압하기 위한 법이었었는데, 자,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자, 이 법을 일단은 밑에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어. 1925년에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법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악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치안유지법이라고 불렀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에 관련한 모습 다시 말하면 1925년이니까 1920년대 상황으로 문제를 접근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발해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발해가 웬 말이야? 자, 집현전을 연구하는 관리는 집현전. 이거 조선 전기. 이거 세종대왕타원입니다. 자, 시설창비를 거부하는 학생. 자, 시기가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면 1920년대 이후까지 되면서 1930년대, 40년대까지 한반도의 장정기가 지속되었을 때 늘 적용되었던 법이었거든. 자, 다 그래서 3번 가능하고요. 안희성 전투에 참여했던 명사면 이거는 7세기 상황입니다. 이건 삼국통일 그 직전 상황이죠. 자, 그리고 50통선거에서 투표하는 청년이면 이거는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 한번 지우고 4쪽에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미출친 이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체는 물어보고 있죠. 피고 허현, 홍명희, 이관영 3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조병옥 박사, 유원혁, 김동준은 징역에 처한다. 자,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물론 한국사를 디테일하게 공부한 학생은 사실 이 사람 보고 유추할 수 있거든.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이게 중요합니다. 정오현 선언을 계기로 1927년 2월 K조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람들과 주도로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자,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그 질문인데, 자,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한테 2년 전에 선생님이 요거 그때 시험 냈는데 기억나세요? 요게 누구인지를 써봐라.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자, 자치론자, 기회주의자, 쉽게 말하면 친일파. 기억나십니까? 이 단체
뭐라고 한다고? 신민회예요, 신간회예요, 신간회. 하면 여러분한테 그때 수업 시간에 쓰기로 쌤이 이렇게 막 쓸 거야. 기억나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민족유혈당 운동단체 신간회라서 이 사람 왜 힌트가 되느냐? 신간회 회장이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이상재였지만 이 당시 홍명이는 신간회의 부회장이었던 홍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명이라는 사람이 이 주소도 조직되어면서 마찬가지로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던 인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홍명이를 공부하지 못할 저도 여러분들이 이거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이 강령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료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접근해 볼게요. 신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청해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뭐 청해 문물 수용이니까 온건 개합하셔도 될까요? 그거 아니죠. 자, 교조신동운동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래서 동학 농민개혁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시대통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대운동이면 이거는 반탁세력이니까 이거는 모스크바 상부 외상회의 직후에 있었던 1945년 12월 이후 상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지요.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사건.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었지만 요거는 정답도 중요합니다. 신관들을 물어보는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이거는 3점을 주기도 충분하지만 사실 당연한 중요한 정답이기도 합니다. 자, 4.13 포원 조치를 철저히 요구하였다. 포원 철폐 독재, 타도, 이거 6월 민주항쟁 문구였죠? 영어 이름도 있지만 1987년 이 정답을 해서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시기에 있어서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나와는 그 사이시기 문제, 여러분들의 그 사건의 순서, 또 원인과 결과를 잘 알아야 될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원래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데요. 답이 쉽습니다. 왜냐면 연도를 알려주고 있어. 아이 진짜 우리 교육과정 학과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문제 푸는데 시기를 알려주고 시험 보내요. 자, 근데 이게 더 쉬워요. 3월 1일 뭐가 있었습니까? 독립선언이 독보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3.1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볼 것도 없고요. 자, 근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1925년 6월 조선총독부 경무구역 국장이었던, 자, 이 사람 이건 원래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성씨예요. 원래는 미야마스라고 하는 총독부의 경무국장이었고요. 만주군 부활 세력이었던 누구였냐면 이 당시에 이제 한자로는 장작림이라고 하고 중국 발음으로는 장쭈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만나서 러블러 해서 소위 말하는 니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었지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우리 한반도 밖에서 1920년대 초중반에 만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장투쟁 운동을 전개했었는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심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세계사를 도와줘서 공부한 학생들은 요 장쩌린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데요. 장쩌린의 아들이 있어. 누구냐면 장쉐량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자 발음은 장합량인데 아십니까? 장쉐량, 그 유명한 실안 사건을 일으켜서 장제스를 황금이 됩니다. 이것이 다음에 이제 국공내전 종책시키고 우리 일제를 위해 싸워라 요구한 사람이었지요. 그 장쉐량, 장쩌린 그 부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925년 니스야협정 이전과 1919년 3.1운동 이후의 상황을 고르는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지 보실게요. 자, 뭘 물어봤나? 자, 일단은 1번을 보게 되면 1번은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이건 대한제국이죠. 그냥 멸망하기 전 상황이잖아. 연도로 뭐 중요하지 않지만 연도 상황 다 이전. 자, 심리학면은 더 이전이죠. 1871년 연도로 알라는 게 아니라 이건 대한제국 이전 상황이라서 답이 아닙니다. 황룡사 구축폭탄이 건립되었다. 황룡사가 이거 신라 아니에요? 자,
틀릴 때가 웬 말이니. 자, 정답은 이겁니다. 청산의 전투가 등장했기 때문에 독립이 승리하였다. 이게 1920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자, 3.1운동 직후에 우리 민족은 거국적으로 샹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을 만들었다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으로 기억나실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였어. 이 시점에서 한반도 밖에서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 독립활동도 있었지만 만주를 중심으로 하는 무장투쟁 운동도 있었는데 첫 번째로 유명한 전투가 항상 모의고사에 정대로 나왔던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제가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부다사이 하면서 훈춘에서 사건을 날조해서 훈춘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 군대가 본격적으로 만주에 쳐들어오기 시작하였지. 이것을 막기 위해 저랬던 전투가 1920년 10월에 있었던 청산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수능 특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청산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을 겁니다. 뭐 어랑촌, 천수평, 뭐 고동하, 김동원 선생님 말고 고동하 그런 이름을 주고 나서 청산 일대에서 일본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물어볼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는데 이게 쉽게 나온 겁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강도천변이 일어났고 결국 우리의 독립군대는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해서 나중에 저기 이제 장만주에서 힘들다 모아놨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세력이 내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적백내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적군이 러브콜 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도시 프리시티 다시 말하면 자유시가 만들어졌는데 이 스모번들이 오지 않는데 해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적백내전에 참여하라고 우리한테 막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이나 싸움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안 싸울 거야 스키 했더니 그 당시에 뭐 이놈 스키 다 죽여버려 스키 하면서 이렇게 자유시위에서 저 멀리 시베리아 먼 땅에서 우리의 독립군이 결국은 러시아에 배신을 당하고 또 핀키를 당했지요. 결국은 우리 독립군 세력이 만주로 돌아와서 1923년, 23년, 25년 요 즈음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3부 설립이 있었습니다. 요것을 나중에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상황이 미스협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1920년대 무장투쟁 운동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문제로서 나왔습니다. 미스협정은 실제로 소요특강이라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보시면 안 돼요. 자, 한일국교 정상화 만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에요. 이거는 1963년인가? 4년 정도? 정도에 있었던 6312. 이 정도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문제가 나왔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설명 잘 해드렸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일정 중단된 전쟁 중에 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을 문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제1조 군사분계성의 비무장 주제가 나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근데 보니까 지금 자, 비무장 지대라고 설정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서 자, 일단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과 싸우고 있는 6.25 전쟁 결과쯤 나오는 그 휴전협정 체결하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문점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정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글로써 이제 이것을 이제 했던 겁니다. 선생님이 이번 모의고사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왜 말하냐면 이런 질문 때문인 거야. 우리 교과서에 수능특강 이런 질문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힌트가 되게 제한적이야. 여러분들부터 여러분들한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한국사 옆에 외우는 거 물론 불가능하진 않아. 근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문제가 모의고사가 공부를 너무 만만하게 보면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인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냐면요. 자, 일단은 전쟁이 나와 있어. 그리고 이 협정의 전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50통년에 종식되었던 적격 종식이 아니고 휴전된 거지. 그 전쟁을 물어보는 거라서 일단 여기서 연구로 접근하면 6.25 전쟁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군사 분계선이라 말하는 것은 비무장지대 DMZ를 말하는 거지. 자, 다시 말하면 DMZ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휴전선이 있는 거거든?
우주선 경기로 남쪽에는 남방 한계선이 있고 북쪽에는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한계선을 말하는 게 바로 분석에서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휴전선 DMZ가 설치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이 전쟁은 결국은 6.25 전쟁을 물어보는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마 내용을 알면 참 쉬운데 그렇지 않고 나서 이걸 접근하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힌트가 진짜 없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럼 이제 유교 전쟁이 쭉 있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골라야 되는 건데요. 자, 중국이 전쟁하였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1사후퇴의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외부로 따지면 이게 1950년 10월 25일 날 있었고요. 뭐라고 돼요? 일단은. 자,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답이 2번입니다.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천사륙작전. 여러분들이 6.25 전쟁에서 가장 알아야 할 사건이기도 합니다. 날짜는 이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15일에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대대적인 우리 유엔군과 한국군의 반격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발칙견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여기 1951년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부산에서 있었거든. 왜냐면 임시수도였고 그 당시가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간선제를 하는 상황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여당 세력이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자유당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의 선거로 직접 이승만이 당선되도록 헌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헌법의 개헌을 뭐라고 하냐면 1차 개헌이라고 해요. 이것이 임시수도였었던 부산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발제 개헌을 통해서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이 헌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4번 해당되고요. 자, 국군과 유엔군의 압록강과 진출하였다. 이게 바로 이 1950년 10월 25 이전 상황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연표로 물어본다면 가능할 수 있는 게 순서로 따지게 되면은 이게 1번이죠. 그리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고 요게 4번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 조선 건국동맹은요, 이거는 194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거야. 정확히는 초반이 아니죠? 44년이니까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경성, 지금 서울입니다. 자, 요게 1940년대 초중반에 생겨들었던 이유가 충청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세요. 그리고 예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고, 민족주의도 아닌 사회주의도 아닌 중도 계열이었던 그 조선 동북동맹 세력이 서울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한반도의 치안을 가장 먼저 장악했던 세력이 조선 동북동맹 세력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뀐 이름이 조선 건국조비위원회였었고, 우리 줄여서 소위 말하는 건준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가장 먼저 선포했지만, 이 세력은 좌익도 아닌 우익도 아닌 소위 말하는 이조도도 아닌 세력이었기 때문에 모두의 환영을 받지 못했고 결국 미군 정한테 버림받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 한반도에서의 그 독립정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여운형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답은 그래서 답이 시계가 맞지도 않고 답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요, 사실 이것도 마치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이 질문 자체가 그것이 없거든? 근데 요거는 그것이 나와 있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한일학년 한국사 수업하면서 쌤이 이 김주열 학생이 출입하는데 바뀐 사진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이 상황을 다시 말하면 자, 마산에서 일어났던 이제 마산 시위를 말하는 건데 어쨌거나 요 사건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하야했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 보면은 하야한 대통령이 많지는 않은데 그 첫 번째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었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 사건은 4.19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4.19 혁명의 원인을 따지고 보게 되면은 3월 15일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항거하는 과정에서 김주열 학생이 마산 상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갑작스럽게 시신을 발견되었었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4.19 혁명을 물어보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조선혁명사가 주도하였다. 조선혁명사는요, 혁명운동이라고 해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기로 따지게 되면요, 중요하진 않은데 1923년 정도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부정선거가 원인이었다. 정답 2번이죠.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영향을 주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체가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 있었고요. 시기로 따지게 되면은 1920년대 초반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기도 많이 바뀌지도 않고 나의 영화 무기가 없고요. 전태일 분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요거는 선생님이 현대사 맨 마지막에 하면서 꼭 강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수능 특강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해서 분신자사라는 전태일에 관련한 질문이 나와 있다는 것을 수업했을 겁니다. 1970년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원이 달라요. 자, 반민족회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주도하였다. 소위 말해서 반민특위라고 부르지요. 이거는 1949년, 1950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표현이라 정답이 맞춰서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현대사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잘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현대사 세 문제 갖기 힘드시면요.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 여러분들이 연표 문제와 더불어 통일사 문제라서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밑주친 이 성명에 대한 연표를 고르게 있는데 옳게 고른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단어 자체가 힌트가 돼요. 알겠죠? 자, 이 성명은 남북한이 처음으로 통일에 대한 원칙을 합의한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정리해 봅시다. 우리 수능특강 맨 마지막에 단어는 맨 마지막 페이지 나와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원칙을 합의하는 몇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1972년에 있었던 칠산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 뭐 되게 많지만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었다면 1992년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 그 임기 말년에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다녀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게 되었었던 2000년 6월 15일에 있었던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때 선언을 뭐라고 하냐면 6.15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다녀오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었고 이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사람이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러 다녀옵니다. 이 사건이 2007년에 있었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었었고 날짜가 10월 4일이라서 14 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올해 교과서 바뀌었거든. 요즘 한국사 교과서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그 현장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왔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차까지는 모르더라도 당연히 2차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최초입니다. 다음 입이 남았지만 확실하게 진행을 통해서 힌트 찾아봅시다. 자,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평화적으로 확인하면 돼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다? 민족적인 대단결이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이 3원칙을 천명했던 설명이면 뭐가 된다고요? 7.4 남북 공동 선언 또는 성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2년 상황인데요. 다 골라볼까요? 이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그 정권을 연장하면서 있었던 상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문제는 답이 이겁니다. 3번이냐 4번이냐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수업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유신헌법이 공포되는 시점이 1972년 10월 상황이고 이 7.4 공동선언 말 그대로 7월 4일이었어. 3개월 차이인데요. 당연히 답은 3번이거든? 근데 어떻게 설명이 드렸냐면
이제 최선한도 공동선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열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유신 체제를 위한 국민투표가 일어나게 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 상황에서 결국은 유신헌법이 나중에 가결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내지는 업적으로 그 당시 추앙받았던 사건으로 요거를 공부했었거든. 그래서 이 사건 직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공식화했었던 헌법, 다시 말하면 7.0법 말하는 유신헌법이 요 직전 상황, 직후 상황으로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입니다. 4번 아닙니다. 연대로 굳이 하자면 8월 15일은 1989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있으면 1988년 8월 15일, 5.16 군사 쿠데타, 이게 1961년입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이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1975년이고요. 남북기본 합의서는 1991년입니다. 아까 선생님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노태우 정권이 이제 마지막 임기 끝 무렵에 이제 북한과의 이제 수교를 국방 외교를 함께 더불어 이제 했던 과정이 1991년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많은 일을 수행했었습니다. 요거는 2000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 통일사까지 문제를 토대로 우리 20문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번 9월 모의고사 한국사 20문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본인이 틀린 문제, 아니면 우연히 맞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능 특강을 통해 보완해 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수능 특강이 문제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사가 수능 완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한 것만 잘 파고든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국사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자만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아까 봤던 현대사 문제들처럼 지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화에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능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배화에서의 생활은 곧 이제 끝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아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듣는 학생들은 다음 주에 다시 수업 시간에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역사 공부, 연필과 함께하는 역사 공부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학교에서 만날게요. 안녕.